안녕하세요. 도래 동경대전 강의로 보면 쉬운 번째 진행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제작이 돼서 넷플릭스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오징어 게임 엄청난 흥행 돌풍을 전 세계에 몰고 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은 매출, 수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징어 게임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상징적 요소들을 분석을 해왔는데, 오늘 네 번째를 진행을 하면서 여전히 최순 선생의 통학, 특히 최순 선생께서 쓰신 동경대전 용담유사에서 지금 안심가 해석 중에 있었죠. 여덟 번째 요 단락과 연결을 해가지고 감춰진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오징어 게임 포스터가 이렇게 돼 있는데, 포스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어린아이 여자아이의 인형 있고 나무 이렇게 있는 요 구조는 대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오징어 게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우리가 이 게임 자체가 지금 총 나오고 있는 거는 6개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게임이 오징어 게임이었죠. 오징어 게임, 어린아이들이 하던 오징어 게임인데, 이 오징어 게임이 요게 표현하고 있는 거는, 요게 표현하고 있는 요 구조 자체가 제가 요거죠. 지금 제가 따로 이제 그렸는데, 요건데, 요게 이제 오징어 게임하는 거, 우리가 땅바닥에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공격팀, 수비팀 나눠가지고, 요거, 줄을 그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가 결국 공격자가 B로 들어와가지고, 여기를 통과를 해가지고, 여기 C에다가 도달을 하면은 공격자가 이기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은 여기 안쪽에 있는 수비자들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돼서 이제는 하고 있는데, 요 B 들어가는 입구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으셔가지고, 요거는 지금 뭐냐면은, 우리 몸에서 7개의 차크라로 보면요, 첫 번째 차크라가 블랙홀이니까 여기가 아닙니까? 여기서 문이 열려서 들어가서 화이트홀로 나오는 거니까 이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B는 여기 1번 차크라고, C는 7번째 차크라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6번 차크라 꼭대기 위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기보다는 제 견해는 어떠냐면은, 요거는 지금 우리가 이 456억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기훈인 주인공이 몸에다가 456을 써 있고 465억을 걸고 456명이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인간에서 신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이제는 개벽 과정이라는데, 이런 개벽의 과정에서 인간이 신으로 변하는데, 여기서 456은 여기 총 7개의 차크라 중에 4, 5, 6에 해당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B라고 이렇게 돼, 요 입구는 1번이 아니고 4, 5, 6에 여기다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보셔야 된다. 딱 갖다 놓으면 그대로 일치하잖아요. 뭐냐면 여기는 요게 목구멍에 해당되는, 목에 해당되는 거죠. 요 5번 차크라가 요게 해당되는. 4, 5, 6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이거 쓰면은, 그러니까 여기가 4, 5 목구멍, 6 머리, 이렇게 하면은 딱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몸을 집으로 생각할 때 일종의 3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1, 2, 3 차크라가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 아래 제 1층이고, 그 다음에 4, 5가 2층에 해당되는, 그 다음에 6수의 요게 바로 여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요게 이제 사다리라고 생각해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다락방 개념, 요게 이제 다락방 개념이네.
다락방. 그래서 다락방의 상징적인 의미는 다락방 위에 지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리가 지붕이고 지붕에 여기 6번째 차크라가 다락방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락방에 해당되고 여러분의 가슴 부위, 목구멍 아래 가슴 부위가 4번 차크라가 2층, 그 다음에 맨 아래 1, 2, 3 차크라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게 또 1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3층적 구조를 크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뭐 세부적으로 나누면 7층이다. 또 구수까지 닿으면 9층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여기 표현해 주는 거는 4, 5, 6이니까 4, 5, 6, 4, 5, 6이 여기다. 그러면은 이 4번은 뭐에 해당됩니까? 할 때 이 4번은 제가 요 차크라의 그 간지를 붙일 때 요게 두 개의 수레바퀴에서 아스트랄은 엄마 여성 역할을 하는 거고 코잘개는 아이로 태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게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여러분 몸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 인간에서 신으로 변하는 거죠. 지금 인간에서 신으로 변할 때 신으로 변화하는 과정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의 인간의 피지컬 세계 인간이 아스트랄계를 엄마의 그 메커니즘으로 가동을 시켜서 여러분 몸 안에서 새로운 아이로 여러분 자신이 포태되는 거죠. 여러분 몸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재생하는 거죠. 재생 과정이다. 재생 과정. 근데 그것이 다른 여성의 몸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몸에 있는 아스트랄 세계를 여성적 세계로 가동을 해가지고 그걸 자궁으로 삼아서, 이 세계를 자궁으로 삼아서 이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의 영적 육체를 이렇게 탄생시켜 어린아이 형태로 탄생을 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과정 자체.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가 여러분 이제 아스트랄계로 들어가는 문이 여기 블랙홀 문이고 아스트랄계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스트랄계라는 건 엄마의 자궁이니까, 엄마의 세계니까 자궁 역할을 하는 거죠. 엄마의 자궁에 로 여러분의 혼이 들어가서 변형을 해가지고 나와야 돼. 그러면 이게 블랙홀에서 화이트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7개의 차크라를 볼 때에 뭐냐면은 우리가 그 7과 칠수의 중수가 사수.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슴 차크라가 블랙홀과 화이트홀의 정중앙이죠. 여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로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요거와 요게 블랙홀 빨아들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리면 여기 화이트홀이죠. 요 화이트홀이 여기서 이렇게 요게 이렇게 되잖아요. 요게 네 번째 차크라에 된다. 그러니까 네 번째 차크라가 사실 웜홀이라는 거죠. 웜홀. 그러니까 블랙홀에서 화이트홀로 전환되는 지점이야 여기가. 그래서 우리가 1, 2, 3을 천개어자, 그러니까 잘 때 천개어자, 지벽어축, 인생어인 다음에 그 다음에 물기어묘라고 그래서 물기어묘의 요 자리가 바로 천지인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인간에서 신으로 변하는 거니까 여기서 인간의 자리가 세 번째 차크라고 여러분이 신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신으로 변할 때 요 신으로 변화된 요걸 가지고 여러분의 몸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할 때에 여기가 바로 4번 차크라. 그러니까 인간에서 신으로 변하는, 그렇죠. 그 포인트가 여기 웜홀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지점은 지금 요거는 오징어 게임의 요거 표현 자체는 요거다라는 거죠. 요 B가 해당되는 게 요 구멍, 웜홀을 표현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블랙홀, 화이트홀, 가운데 웜홀, 그러니까 웜홀을 표현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자리가 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토끼가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동서양에 있어서 공통된 상징 중에 가장 강력한 상징 중에 하나가 토끼에 대한 것인데, 여러분이 이제 매트릭스 영화를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다시 좀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제 여기 이제는 네오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서 이제는 집에 와가지고 작업하는 게 자기가 해커 하면서 부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커를 하고 있을 때에 이제 책상에서 작업을 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어요. 쓰러져서 잠이 들었는데 뭐 그 꿈에서 꿈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화면이 검은 화면이 뜨면서 너는 매트릭스에 갇혀 있다 이런 표현이 딱 뜨잖아요. 그래서 어, 깜짝 놀랐죠. 자기는 자기 컴퓨터에 뭔 문제가 있어서 이게 그 화면에 이런 문자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의문을 품면서 왜 그러지 하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을 때 뭐라 해. 그 다음 나오는 문자가 뭐였냐면은 글자가 매트릭스에 갇혀 있는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면은 뭐라 그러면 흰토끼를 쫓아가라 라는 표현. 흰토끼를 따라가라. Follow the fighter rabbit. 여기서 Follow the fighter rabbit 화면에 딱 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에서 깹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일어난 일처럼 아주 생생한 거죠. 또 실제로 일어난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상세계를 이렇게 들어와서 그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요 그 모피어스 팀이 그런 걸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상세계의 어떤 그런 실제 그런 현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네오가 어디래? 잠에서 깨가지고 보니까 Follow the White Rabbit 써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있는데 문 밖에서 똑똑똑 소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나가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었던 자기가 원래 그 해킹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그거 하니까 해킹 프로그램을 이제 넘겨 만들려고 온 거죠. 친구가 와가지고 디스켓 달라고 그러니까 디스켓을 주고 돈을 받죠. 돈을 받았는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우리 클럽에 가서 같이 놀자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제안을 하니까 네오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뭐 그런 거 가기 싫다고 하면서 딱 돌 때에 이 여자, 이 친구의 그 여자가 이 친구의 그 하고 이렇게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딱 그 여성의 어깨에 딱 뭐가 나와 흰 토끼가 딱 뜨잖아요. 그래서 안 간다고 하고 돌아서려고 할 때 딱 보니까 그 여자의 어깨에 흰 토끼가 있는 거야. 그렇죠? Follow the white rabbit. 흰 토끼를 쫓아가라. 이건 뭐 아니다 하고 그래 클럽에 같이 가자. 그래 같이 가자 하고 갔어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장면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흰토끼를 쫓아가라 따라가라 이 흰토끼의 상징 나중에 이제 계속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오늘은 요 정도로 보면은 이 흰토끼가 발동되는 구간이 어려워요. 흰토끼가 요게 묘잖아요. 묘. 그렇죠. 묘. 그래 묘가 토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트릭스 영화의 시작도 어디서 시작한 게? 매트릭스 영화의 시작이 묘자리에서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 신이 발동하는 자리에서 시작을 한 거란 말이야. 마찬가지로 요 지금 오징어 게임도 어디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4, 5, 6이라고 하니까 4번에서 시작하고 있는 거지. 묘자리에서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리가 어디에? 천지인신, 신이 발동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아스트랄로 삼아가지고 코잘로 아이로 여러분의 부활 재생에서 태어나는 과정으로서 여러분이 신이 되는데 그것이 개벽되는 거죠. 개벽되는. 그래서 우리가 묘 다음에 진이잖아요. 요쪽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 코잘계의 우리가 지금 코잘계의 12지지 수레바퀴와 아스트랄계의 12지지 수레바퀴가 겹쳐서 돌고 있는데 지금 이 두 개의 수레바퀴는 180도 거울 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딱 보다시피 여기 5가 여기 이쪽에 5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거의 180도 거울 대칭 개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요 180도보다 사실은 30도 더 가서 210도로 이렇게 돌아와 있는데 그건 약간 비대칭을 만들므로써 어떤 운동성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 그거는 상세한 그 학문적 어떤 거는 또 그 논리적 분석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180도 거울 대칭 개념이다, 대개 이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거울 대칭 개념이다. 그래서 여기서 요걸 이렇게 대칭 개념 이렇게 보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묘자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오징어 게임에 요 B가 자가 아니고 묘다라고 하는 거죠. 묘자리다. 자, 요거 되니까 요거는 다시 한번 언제 그 여섯 번째 그 게임을 해석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 구조가. 그럼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심가에 가련하다, 아구군수 가련하다, 전세임진 몇 해라는 거, 임진이라는 걸 제가 임신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임진하는 건 임신이다. 임진이라고, 임진왜란에 이것은 우리가 보면은 임신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코잘개를 임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임신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임신. 그래서 우리가 용을 임신했다고 하는 거죠. 용. 임신. 근데 임진왜란을 누가 일으켰어요? 일본에서 일으켰잖아. 왜? 그래서 여기서 개 같은 외적놈아. 개 같은 외적놈. 근데 여기 개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이 잘 보시면은 어디에 되냐면 여기가 묘 다음에 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신하는 자리잖아요. 임신, 용을 임신하는 자리야. 근데 개 같은 외적놈이니까 여기 술이 여기 있잖아요. 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묘가 여기서 발동할 때 여기서 신이 발동하고, 진이 발동할 때 유가 발동하고, 사가 발동할 때 술이 발동하고, 오가 발동할 때 해가 발동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게 두 개가 이제 이렇게 대응되면서 발동하고 있다고 할 때에, 우리가 신이 발동을 할 때에 그 다음에 진사, 그 다음에 신이 발동, 임신이 돼가지고 사로 들어갈 때에 뭐가 합니까? 술이 발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술이 발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개 같은 외적놈이 되는 거죠. 개니까. 그래서 술이 개니까 요게 그러니까 위치가 요게 요 위치가 이 그 개벽의 과정에서 임진할 때 요게 개 같은 외적놈이 그 다음에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나왔으니까 요게 개 같은 외적놈. 그 다음에 쭉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뒤에 보면은 한의 원수 갚아보세 할 때 이 한은 뭐라 홍타시 바로 그 청나라라요. 그러니까 이때는 청나라가 아니었죠. 후금 황제 홍타시의 그게 우리 그저 조선으로 들어와가지고 남한산성 아래쪽에서 그 인조가 항복을 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걸 이제는 병자호란 사건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후금은 어디 있어요? 북쪽에 있잖아요. 북쪽에 있으니까 여기 위치로 보면은 개 같은 외적놈이 들어오는 위치는 술이고, 그러니까 개 같은 외적놈이 발동하는 위치는 술이라는 거예요. 개 같은 외적놈.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은 이 진이 발동하면서 동쪽에 진사가 발동하면서 술이 발동이 들어간 거니까 개 같은 외적놈이 발동을 했다. 그러니까 동쪽이 발동하면서 술이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자, 그러면은 요 해, 그 다음에 해는 뭐야? 이 해가 바로 후금이죠. 후금. 이게 후금, 홍타시라. 후금, 오랑캐란 말이야. 후금, 오랑캐. 예. 그래서 요거를 뭐냐면은 그 예수가 성경에서 표현한 말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 이런 표현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개와 돼지가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술과 해가 개와 돼지잖아요. 개와 돼지. 그래서 여기서 그거는 뭐를 뜻하는 거냐? 우리가 이제 아스랄 엄마가 아이를 뱃속에서 포태 양생 키워낼 때, 포태 양육해낼 때 그 엄마가 엄마의 몸에 생성되는 엄마의 몸에 있는 그 음식, 그 영양분으로 아이를 길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몸의 영양분으로 아이를 길러낸다. 아이를 길러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몸속에 엄마가
많이 먹어야 하잖아요. 여자들이 임신했을 때, 여자들이 뭐 먹고 싶다 그러면 남편이 그냥 무조건 갖다가 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사주면 안 되잖아요. 먹고 싶을 때 그거 먹어야 돼. 먹고 싶은 걸 먹고, 그래서 몸에서 변화를 시켜가지고 뱃속에 있는, 이게 뭐 여자는 자기가 평소에 먹고 싶은 거 먹고 싶다 그러면은 남자가 무조건 사다 줘야 돼. 사다 주면 뭐 할 때 뭐야? 내 뱃속에 있는 애기가 먹고 싶어 하니까 사오라고 그러면은 남자가 자기 새끼 먹고 싶다는데 안 사주고 미친놈이지 그게. 그러니까 사다 줘야죠 당연히. 그런 식으로 아이를 길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그런 이치가 있냐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몸에서 그 아이를 길러낸다. 우리가 우리 몸에서 부활 희생한다. 이것이 바로 임신을 했다. 전세 임신 몇 회는 240 아닐런가. 240도 수리적 원리가 있는데 설명 안 하겠습니다. 복잡하니까. 12제곱 괴질 운수라는 건 뭐예요? 우리 피지컬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스트랄계도 12 자축 인묘진사오미 신유술해 이렇게 끝나잖아요. 12제곱이 있듯이 여기도 뭐예요? 코잘계도 자축인묘 진사 5까지 나왔죠 여기서. 그 다음에 피지컬 바디계도 어떻게 돼?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로 돌아갑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12제곱 여기서 12제곱 개수일 운수라고 하는 이 12제곱은 뭐라고 하는, 이 12제곱은 피지컬 바디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피지컬 바디의 그 괴질, 그러니까 요즘에 이 괴질이라고 하는 건 전염병이죠. 전염병. 그러니까 팬데믹 전염병을 얘기한다. 그래서 괴질은 지금 얘기하는 뭐 코로나 같은 걸로 팬데믹 전염병, 예를 들면은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이런 괴질 운수가 지금 들어서 있잖아요. 우리가 현재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치로 보면은 앞으로도 코로나와 같은 이런 팬데믹 전염병들이 질병 X라고 표현됩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질병 X라고 표현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질병들이 팬데믹을 일으키면서 인류를 절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 그 의학 기술로는 통제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온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온다는 그런 것이 많은 그 의학자들은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아예 질병 X라고 따로 딱 해놨어요, 그거를. 그래서 괴질운수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건데, 이 괴질운수가 일어나면은 뭐가 있다네. 다시 개벽이 일어난다. 다시 개벽이 다시 일어나지 않느냐. 다시 개벽 안 일어난 거 아니고 다시 개벽이 일어난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 우리가 지금 다시 개벽하고는. 근데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개벽이라고 하는 건 하늘과 땅이 생기는 게 개벽이야. 천기여자 지벽어축하는 게 개벽인데, 그 개벽을 할 때에 원래 이 우주적으로 여러분의 인식을 확장해서 보면은 원래 처음에 이 세계가 뭐로 생겼다 그래요? 우주 물리학적으로 보면은 빅뱅으로 생겼잖아요. 빅뱅. 첫 우주는 빅뱅이에요. 빅뱅. 우주 물리학으로 따지면 빅뱅.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어떤 그 우주 씨앗 인플라톤, 어떤 그것이 인플라톤이 뭐예요? 우주 양자 씨앗이라고 보거든요. 양자 씨앗, 우주 양자 플랑크 상수단이 아주 극미한 그 하나의 씨앗이 있는데, 그것이 우주의 씨앗으로 인플라톤이었다. 그런데 인플라톤이 인플레이션 폭발을 일으켰기 때문에 인플라톤이라고 해요. 인플라톤에서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런 거. 이것이 첫 번째 개벽이죠. 이게 첫 개벽. 그러면 지금 개벽은 다시 개벽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 다시 개벽이 그럼 우리 몸 안에도 그러면 그 인플라톤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까? 그게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치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기존의 학자들 중에. 개벽이라는 거가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우주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주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주알. 여러분 몸에 요 우주알이 있다고. 우주알이 생성이 돼가지고 요게 바로 우주 양자 씨앗을 태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극. 인플라톤이야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에도 새로운 우주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야? 우주가 우주를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우주가 새로운 우주를 낳는다 이런 표현인데 태어나게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포태해가지고 태어나게 하는 게 지금 이 메커니즘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우주 현재의 우주는 우리가 속해 있는 우주, 여러분 각자가 살고 있는 우주.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가 새로운 우주를 낳는 현상이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를 우리가 신의 세계로,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우주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닌 우주잖아요. 우리는 그냥 이 우주 현상의 우주에서는 우리는 그냥 만물 중에 하나예요. 만물 중에 하나. 단지 만물 중에 최고의 영, 최고지령으로서의 그렇게 대상일 뿐이지, 사실 이 우주의 주인은 이게 우주의 주인이지 여러분 자신이 아니죠. 물론 이 우주의 주인의 개체화된 파생으로서 존재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되는 우주가 태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우주, 새로운 우주. 그러니까 이전의 우주, 그걸 우리가 이전의 우주를 아버지라고 하는 거라고. 이게 우리가 그냥 저기 종교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새로운 우주는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우주 물리학적으로 보면 뭐예요? 우주가 우주를 낳는, 태어나게 하는 거품 우주론 개념, 거품 우주론. 거품 우주론이 뭐예요? 하나의 거품에서 새로운 거품, 막에서 새로운, 거품은 뭐예요? 그 비닐 거품은 비닐 거품 막에서 새로운 우주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개념으로 거품 우주는 다중 우주 개념, 다중 우주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 우주가 아들 우주를 낳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다중우주, 새로운 우주에선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우주지, 이게. 이게 너무나 엄청난 일이니까, 뭐, 도올 선생 같은 경우도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이런 개념을 상상할 수 없으니까, 자꾸 그 이상한 해석,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해석이 자꾸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선우천이라는 개념은 뭐냐? 선우천이라는 개념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천과 후천은 그럼 뭡니까? 왜 그런 걸 말을 씁니까? 선천이라는 얘기는 태어나기 전이 선천이고, 후천이란 얘기는 태어난 후가 후천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우주, 아들 우주, 이게 이제 아기 우주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기 우주로 태어날 때에, 그 아기 우주가 될 때, 그 아기의 입장에서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이 선천이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이유가 후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엄마 뱃속에서, 이게 엄마 뱃속이 있잖아요. 엄마 뱃속에 아직 있으니까, 이게 자축인묘 진사 5 절반까지는 엄마 뱃속이니까 이게 선천이죠.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예 태어나기 전이 선천이고 태어난 이유가 후천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의 몸에서 그 아기 우주가 몸 밖으로 오반에서 여러분이 태어날 때, 그때 후천 개벽, 그게 후천 개벽인 거예요. 그 기준을 뭘로 보는 거야? 사람이 아니고, 인간의 세계를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신의 세계, 여러분이 신이 돼가지고 나오는 그 세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 그 이전을 선천이라고 하고, 그 이후를 후천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후천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도올 선생도 자꾸 선후천 개벽은 아니고 다시개벽이고, 그럼 다시개벽 개념이 돼버리면은 그 도올 선생의 논점은 맹점이 있는 거잖아요. 왜? 다시개벽이라는 말을 어떤 방식으로 쓰고 있냐면은 예전의 우주와 다름없는 똑같은 우주, 그러니까 인간의 우주와 그냥 인간의 우주로서 진행하는, 그러니까 진화되지 않은, 진화 개념이 없는 거잖아요. 진화 개념이 없다. 진화 개념이 삭제가 돼버린다. 그러면은 사람이 신이 된다는 전제가 없다. 그냥 사람이 사람으로서 그냥 있는 개벽이, 그게 무슨 개벽의 의미가 있어요. 그 개벽은 늘상하고 있는 개벽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윤회 전생하는 개념이 그게 사실은 계속 다시 개벽하는, 이제 우리
도올 선생의 논리로 따지면은 윤회 전생이 그게 다시개벽이에요. 항상 수없이 다시개벽하는 거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카르마 수레밖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계속 도는 게 그걸 다시개벽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야. 그거는 우리 선조들이 그 주장한 게 그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신이 된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부처가 되는 걸 얘기한 거야. 진화하는 걸 얘기한 거야. 근데 자꾸 진화하는 거를 그걸 자꾸 서양적인 논리다, 직선적 시간관이다고 해서 자꾸 거부하려고 도올 선생은 자꾸 몸부림치는데, 동서양이 합한 시간관을 가져야 나선형 시간관으로 가야 되지, 단순한 원형적 시간, 닫힌 시간적 개념으로 이걸 다시개벽이라는 개념을 해석해버리면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라고 하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자꾸 뭐해?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동굴 속에 빨가벗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창 하나 들고 저 원시시대 나가가지고 밖에서 사냥 수렵하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자는 논리를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라. 이거 황당한 논리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오늘날의 시대에. 그런 말은 하나마나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고 불필요한 얘기고, 사실은 오히려 인류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인류의 앞길을 가로막는 주장들이야, 그런 주장들이. 그래서 제가 왜 도올 선생을 그렇게 비판을 해야 되냐면은, 그만한 어떤 학문적인 어떤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 알려면 좀 제대로 아시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사람들의 앞길을 희망을 주는 얘기들을 해나가야지, 과거로 회귀하자는 얘기,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는, 그 자연은 인간의 의식이 자연에 한마디로 미분화된 상태로 있어가지고 자기가 태어나고 죽는지 그것 자체도 인식이 안 되는 짐승 상태의 자연을 얘기하는, 인간의 의식 상태가 짐승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연성을 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런 도올 선생의 자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연성은 아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무의자연은 그런 자연성이 아니고, 이 자연 자체도 신화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지구도 진화하는 거예요. 이 지구도 진화하는 겁니다, 같이. 그런 개념이지, 지구 자체 이 환경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다시 이게 아니고, 지구 자체도 진화해요. 같이 진화한단 말이야, 인간하고. 신적인 세계로 같이 진화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죠. 새로워진 하늘과 새로워진 땅이란, 새로운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자연이란 말이에요. 이런 개념이 없이 이게 하면은 굉장히 우리 최순 선생이 주장한 개벽은 제가 얘기한 개벽입니다. 도올 선생이 얘기하는 개벽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개념이 100%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선후천 교역에 의한 중천개벽이다 또는 후천개벽이다는 말이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이 이치를 알았으니까 그분들은 정확하게 쓰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우주가 우리 몸에서 새로운 우주가 태어나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아기 우주가 태어나는 거지, 새로운 아기 우주, 빅뱅으로 태어나는 이 과정 자체가 빅뱅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빅뱅의 과정. 태어날 때에 우리가 뭐냐면은 이게 간지도수로 이것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개 같은 외적놈과 그리고 돼지 같은 오랑캐놈이라는 표현 자체는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 할 때 그 진주는 뭐예요? 여기 우리가 게임에서 지금 뭘 가지고 해요? 네 번째 구슬치기가 있잖아요. 이 구슬이 뭐예요? 이게 진주알을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우주알을 표현해 준 거란 말이에요. 이 구슬이 우주알을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우주알. 그러니까 이 구슬이 뭐예요? 요 우주알 단을 표현해 준 거예요. 단. 진주를 표현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레에 이 구슬을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 그러네. 그러면 수레의 개념을 아셨죠? 자, 해가지고 우리가 어머니가 이렇게 이 엄마가 되는 존재가 지금 잘 보시면은 180도 거울 대칭 개념이 돼가지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가 끝이에요. 해가 끝.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스트랄계도 여기서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끝날 때에 여기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여기는 거꾸로 돌아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쪽이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 그러니까 이쪽에 서백호로 돌아가는, 여기는 코잘개는 동청룡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서백호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을이라는 데, 가을 금기운으로 되네. 그러면 여기선 수확물이 생기게 되죠. 그건 가을이니까 수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그 가을의 그 수확물을 표현할 때 그걸 신으로 표현합니다. 신. 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이 수확물이에요. 요 신이 발동할 때 묘가 있잖아요. 묘. 그러니까 요게 신이 발동한다. 신. 요쪽에 아스랄계의 수확물이 생겨. 그럼 수확물이 생기는데 이것은 마치 나무에 열매가 맺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아직 가공이 되지 않은 수확물. 가공이 되지 않은 수확물. 이렇게 있으니까 이 가공이 되지 않은 수확물이 바로 여기서 그 아스트랄계의 신이란 말이에요. 이 신. 그럼 이것을 가공을 해야 될까요? 가공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는 우리가 그 나무로 보면은 열매고 우리 그 땅의 그 요소로 보면은 그 광물을 쓰는 광물, 원석 광물 같은 걸 쓰는 원석이나 땅 속에 뭐 철광석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우리가 옥 같은 것도 뭐 옥도 이렇게 파내가지고 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깎지 않은 아주 그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덩어리들을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신을 다듬으면은 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듬어지면은 다듬어진 가공품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쌀 같은 거, 벼 같은 거를 추수를 해가지고 다듬으면은 그걸 뭐 도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추수를 해서 도정을 해서 도정을 몇 번 하냐에 따라서 뭐 현미가 되기도 하고 백미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땅 속에서 보석을 캐내가지고 보석을 다듬어가지고 반지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하면은 이런 것은 가공이 된 거잖아요. 그걸 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런 요소들이 다 유로 와서 가공이 되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가공이 된 것이 부잖아요. 우리가 부를 얻었다. 우리가 북이다. 이걸 재산의 요소들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부기가, 여기에 지금 부기가 축적되는 거 아니야. 이 부기가 더 어리석은 거야. 이 부기가, 이 밖에서 물리적 세계에서, 피지컬 세계에서 여러분이 번 돈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 몸에서, 여러분 몸 농사를 지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에, 이 부기가 어떻게 일궈진 겁니까? 몸 농사를 지은 거잖아요. 몸 농사. 여러분의 여성체라는 그 밭을 토양으로 삼아가지고 요 밭에다가 나무를 키운 거 아니야? 나무들을 키워가지고 농사를 지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밭농, 그게 전농사잖아요. 전농사. 그렇죠. 그러면 이 밭전이라는 게 밭에서, 그러니까 여자가 밭이잖아요. 이 여자, 우리가 표현할 때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 개념이죠. 이 전농사를 졌다. 밭농사를 지은 그 수확물들이 어때? 신에서 완숙이 된 뒤에 유에서 가공을 해. 가공이 되면은 요거를 저장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기로 수레로 저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해에 저장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수확물들, 재산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이 수확물들은 뭐예요? 영적 수확물들이죠. 영적 수확물.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행의 결과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 때에 이 물리적 세계에 살 때도 뭐예요? 살아가는 그 자체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몸 농사도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농사도 짓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물리적인 여러분이 뭐 돈 벌어 밖에 나가서 노동하고 돈 벌고 이렇게 하는 거는 물리적인 농사고, 그렇죠. 노동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사실은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의 그 정신적, 영적인 그 농사도 사실은 몸 안에서 아스랄계에서 짓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 이 물리적 세계의 농사에 너무 이렇게 뺏기면은 정신이 나가 있으니까 물리적 세계 돈을 많이 벌면은 역설적으로 아스랄계의 농사를 소홀히 하게 되니까 균형이 안 잡히는 거죠. 그렇죠. 균형이 안 잡혀서 사실 물리적 세계에 부기가 많은 사람이 아스랄계의 부기가 적은 존재들이 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걸 하는 겁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 세상에 쌓지 말고 보물들을 하늘에다가 쌓으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스랄계입니다. 아스랄계 농사를 져라.
근데 이 아슬하게 농사 질 생각들은 안 하고 여러분들이 자꾸 현실 세계에서 부기만 자꾸 막 부동산 자꾸 늘리고 돈에 통장에 돈이 많이 쌓이기만 바라고 그런 데에만 신경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는 이유도 뭐예요? 출세하고 좀 더 많은 권력을 가져가지고 좀 더 많은 부귀를 얻으려고 그것만 하다 보니까 이 농사는 소홀하게 되니까 이 세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세계는 황무지로 변했다고 하는 거야. 황무지. 예, 농사를 짓질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아슬하게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은 이 농사가 뭐가 되는, 이 농사가 무슨 농사가 된 거예요? 이 농사가 안 지은 이 밭이 다 뭘로 변한 거야? 이 땅이 황무지로 변했다는 거야, 황무지. 그래서 황무지라는 시가 있는 거죠, 황무지. 황무지라는 시. 4월은 뭐 잔인한 달 뭐 그렇게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황무지가 되는, 여러분의 몸이 황무지가 된다. 이 아스라게가 황무지가 되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이 코잘개의 아이를 태어나게 하려면 이 수확물을 가지고 먹여서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 수확물을 코잘개로 먹여서 이게 키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태 양생한다는. 그럼 코잘개, 근데 아스트랄개의 수확물을 코잘개로 먹여가지고 키워야 되는데 아스트랄개가 황무지가 돼 있어가지고 수확물이 없으면은 코잘개를 생산을 못하는 사람은 뭐야? 그러면 그 사람은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 과정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 아스트랄게 농사에 더 집중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역설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스트랄게 농사를 열심히 지은 사람들은 어때? 그 수확물이 있어가지고 코잘개의 그 아이를 키워낼 수 있는 수확물들이 차들어올 때에 그 수확물이 수레지간으로 최종적으로는 저금통에 다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돼지 저금통에 들어온다는 게 뭐야? 돼지 저금통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 여기 돼지 저금통을 이렇게 걸어 황금 돼지 저금통에 돈을 넣어놨잖아요. 뭘 넣어놨어요? 456억을 넣어놨잖아요. 그 456억이라는 게 뭐예요? 456억이 묘진사가 456인데 여기로 보면 그 456인데 여기 묘진사를 따라가는 이 456 요걸 따라서 백그라운드에서 뭐가 들어가는? 신유술이 들어간다는 거죠. 신유술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네. 이 신유술의 농사 중에 이 신유술, 그러니까 백호 요 물질들이 해에 저장이 된다고 하는 거죠. 해에 저장. 그러니까 여기 그 머리 쪽에 모인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해가 무슨 의미예요? 그 한마디로 이 아스트랄게의 모든 농산물들의 결과물들이 다 해에 모이는 거야. 우리가 돼지 꿈을 꾸고 복권을 샀다 그러신 분이 있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왜 그러면은 이 돼지 꿈의 세계, 이 아스트랄게는 여러분이 잠잘 때 들어가는 꿈속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 해에 재산이 많다는 것은 뭐야? 그러니까 이쪽 코잘개로 현실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복권 사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겁니다. 돼지들을 많이 본다, 뭐 돼지 꿈을 꾸면 애도 낳는 뭐 태몽이다, 뭐 그런 거, 뭐 이게 새로운 세계를 태어나게 하는 거니까 또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자, 그렇죠? 아무튼 여기 그 돼지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요 돼지 저금통을 저금통으로 만드는 이유는 요거를 얘기한 거죠, 사실. 그래서 여기에 돼지가 있다. 그래서 돼지 저금통을 이렇게 걸어놓은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사실은 456이라고 456의 결과물들, 여기로 보면 신유술의 그로 든 결과물들이 해 저금통에 다 들어옵니다 하는 거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왜 저금통에 돼지가 왜 나오는지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돼지 저금통. 그래서 왜 예수가 뭐라 해야 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는 얘기는 뭐야? 여기서 아스트랄게가 이걸 그 해에다가 저장만 해놓고 말 그대로 이렇게 저장만 해놓으면 안 되잖아. 이게 결국 다 누구한테 갔어요? 이 돼지 저금통에는 456억의 가치로 평가되는 한마디로 아스트랄게의 이 부귀 재산들이 다 결국에는 누구한테 가는 거야? 태어나는 사람한테 가는, 그러니까 애기를 만드는데 아기 우주를 만드는 요소로 쓰는 거 아니에요? 모조리 다 털어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엄마가 애를 배출해내는 거지. 엄마가 아이를 다 길러내는 그 모든 총량이 사실은 456억으로 표현된 거지. 그래서 그것을 456억을 성기훈한테 주잖아요. 이 게임의 승자한테 주는 건 뭐예요? 이 세계를 태어나게 하는 거죠. 이 세계를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처음 시작을 뭘로 했어요? 말 게임에서 시작했죠. 그 말 게임은 말 게임에서 시작 말의 경마에서 이기는 게임이야,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말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456만 원으로 거기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1456만 원에 456만 원을 배출해내는, 456억을 배출해낸다. 이쪽으로 나오게 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길러내는 모든 총량, 그 재산의 총량, 부귀의 총량을 여기에서 생성되는 게 다 해에 들어오니까 그걸 돼지저금통에 넣어진 총량을 빼내라. 돼지에게 주지 마라. 돼지에 있는 여기다 주지 말고 그 진주 알을 완전히 성숙시킨 진주 알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우주 알이죠. 이 우주 알이 뭐요? 이 우주알이 여기 담아는 게 아니라 담아라기보다 구슬이죠. 요 구슬치기에 요 우주알이니까 요걸 완전히 성숙시킨 뒤에 알을 깨고 나오게 하라.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고 알을 깨고 나와라, 진주알에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개 같은 외적놈과 돼지 같은 오랑캐놈 개념이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북쪽에 오랑캐, 동쪽에, 왜냐면 이게 동쪽에서 들어오는 거야. 용뱀이 동쪽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임신이 되는 거죠. 임신된 몸으로 여기서 몸이 형성이 돼서 해에서 완전히 형성이 돼서 그걸 우리가 표현할 때 그걸 보름달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보름달로. 둥그런 보름달이 우리가 달덩이 같은 아이가 됐다 할 때 우리가 보름달과 같은 아이, 몸이 다 자랐을 때를 보름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보름달로 이렇게 뜨는 요 상태가 됐을 때에, 그러니까 요 세계에서 보름달이 됐을 때, 요 세계에서 아이가 몸이 자라는 게 뭐예요? 초승달에서 서서히 반달에서 하얀달에서 반달에서 상현달에서 그렇죠. 초승달에서 반달에서 그다음에 상현달에서 그다음에 보름달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름달로 되는, 아이가 자라는 거를 달이 자라는 이치로 표현을 해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왜 달이라는 개념이 나왔냐? 요거는 이제 나중에 또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할 때 이거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달이 이렇게 자라오는 이치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달이 육체를 표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애 몸이 자라는 이치로 표현해 준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태원에다가 여기 또 해가지고 456억 이태원 5개 월드가 열립니다. 이런 광고판도 여기다 지금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왜 돼지 저금통이 나오는 거야. 자, 이치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징적인 분석을 할 때 요 두 개의 수레바퀴를 관찰을 하면은 그 상징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모르면은 이 상징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그럼 돼지 저금통 문제하고 그다음 토끼 들어가는 문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